네, 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특별한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효성 첨단 소재 공장을 들려가지고 그 탄소 섬유에 대해서 생산 확대에 대해서 1조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소재 강국으로 도약 출발점을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장 막판에 이제 그 관련주들이 좀 살짝 뛰었는데, 이게 아마 오늘 오후에 늦게 이제 뉴스가 나온 거라 아무래도 내일이나 이번 주는 좀 시세를 좀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전에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본 시장인데 세계 3위로 이제 도약하면서 일본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오른 것 같은데 관련주들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중에 이제 어, 오늘 오후장에 일지테크가 강하게 올랐거든요. 볼게요. 전형적인 이제 테마를 받아가지고 긴 횡보 끝에 이제 강하게 이제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승의 모양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 어, 계속 하락하다가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여기 상단 3,500원, 3,510원 되면 계속 주가를 관리해 오다가 드디어 이제 큰 거래량과 함께 여기와 여기 거래량과 함께 이제 여기가 돌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상승 꼭대기, 그리고 내렸다가 어느 정도 이평선의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2차 상승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참고로 뭐 저는 뭐 여기서 한번 20선 위에서는 한번 좀 돌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1차 상승 꼭대기가 또 2차 상승 후에 지지를 해주는, 캔들이 지지해주는 그런 모양이 보이길래 잠깐 저는 여기서 어제 수익을 잠깐 내고 나왔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강하게 띄운 거는 장 막판에 강하게 띄운 거예요. 아마 뉴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뉴스가 아니고 뉴스를 모른다면 이거를 도저히 미리 이렇게 가지고 있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밑으로 지금 아직까지 어제 양봉이 나왔긴 했지만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거였거든요.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면은 이제 밑으로 조금 더 훅 깨져버리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올라 주었네요. 자, 15분봉 보도록 하면 이런 자리였거든요. 네. 자, 저점이 이제 아까 봤지만 1차 상승의 꼭대기였죠. 그리고 2차 상승의 바닥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더블 바닥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내려왔었죠.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을 냈었는데 이게 다시 눌렀어요. 오늘 오후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도 터치할 거라고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의 어떤 그 수익은 사실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걸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제 마음속에 이제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에 장 막판에 이제 뉴스가 뜨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뉴스가 3시 이후에 떴어요. 3시 근처, 2시 지나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잡을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 전업 투자자 뉴스를 항상 실시간으로 켜놓고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일장 어떻게 될까? 갭 상승으로 뛸 수도 있겠죠. 지금 이렇게 그냥 끌어올리면서 끝났거든요. 이게 15분봉입니다. 끌어올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전 중간 고점, 그러니까 이전의 고점 2차 상승의 이제 높은 자리, 뭐 5,600원까지는 충분히 내일 뭐 터치는 당연히 할 것 같고, 일봉상 봤을 때도 어쩌면 이게 재차 상승해서 이전 6,100원을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가장 좋은 자리는 아무래도 이 자리였죠. 제가 좀 더 보유하고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확실하지 않은 자리에서 제가 모험을 걸고 변동성을 좀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더 가지고 있지 못했 보유하고 있지 못했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떴습니다. 내일 뭐 갭 상승해서 뜰 수도 있고 아래에서 떠서 갭 하락해서 떠서 이렇게 위에 올릴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봐야 알겠습니다. 자, 일지테크 받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제
아진산업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아진산업이 제가 카톡방에서도 이렇게 아진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 아닙니까? 라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었거든요. 아, 이것도 또 보여드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네요. 네, 자, 아진. 자,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죠. 장 시작하면서 시총이 100억 되는 아진입니다. 바닥 횡보 매물대를 큰 거래량, 동그라미가요. 동그라미가 저항이 됐고 지지가 되는 자리인데, 자, 이쯤에서는 아래로 깰 수도 있지만 관종으로 공유해 보아요 라고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하고 아침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드디어 뉴스와 함께 이제 뛰어 올랐죠. 그래서 뭐 관심 종목으로도 좋지만 뭐 사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네요. 자, 짧게 봤을 때는 요거거든요. 지지가 저항이 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항이 된 자리 여기 지지해주고 또 다시 요번에 지지를 해주었죠.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지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지지를 해줬는데 거래량은 전혀 붙지 않았습니다. 뭐 내일자 예를 들어서 거래가 좀 강하게 터지면서 100만 주 정도 이상 터지면서 강하게 오르면은 이전 고점이었던 한 3,500원 선 자리는 충분히 한번 터치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니까 아침에 만약에 강하게 들어오는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에 강하게 들어온다면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아진산업은 자세히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자리였는데 가만 보면 자, 이런 자리도 보이시죠? 계속 아래로 떨어지다가 자, 4,000원 자리에서 계속 지금 맞고 떨어지는 자리죠. 크게 봤을 때는, 작게 봤을 때는 여기가 또 횡보의 자리, 주가가 관리된 자리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 4,000원이 또 주가가 관리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4,000원까지 한번 터치 전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진산업은 제 눈에 많이 좀 와닿았고, 그리고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하는데 이 돌파가 지금 160억 정도, 170억 정도 되는데 거의 한 뭐 250억씩 250억 이상 거래량 터지면서 이 위에 상단의 매물대를 꽝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생기면 또 다른 시세가 한 번 더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차트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4,000원 여기도 좀 바라보고 하다못해 윗꼬리라도 터치는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차트의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지테크 받고 자, 저도 이제 쓰면서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다. 일지테크, 그 다음에 아진산업 봤고요. 그 다음 좀 봐야 될 게 사실 효성 첨단 소재 공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얘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차트의 모양은 누가 봐도 이거는 저점을 올리고 13만 6천원, 13만 6천원 언저리를 지금 계속 치고 있는 13만 3천원을 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밑으로 떨어질 때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결국엔 이렇게 올리네요. 네. 매수의 타이밍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음봉으로 떨어지는 거를 돌려내서 잡는다는 자체가 참 쉽지 않은데 여기서도 그랬었죠. 네. 그렇지만 정직하게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오늘 올릴 때 한 200억 정도가 터졌다고 보여집니다. 200억 정도가 터졌는데 만약에 여기 이전 고점 13만 한 3천원에서 13만 5천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종가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제 새로운 가격대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새로운 가격대로 여기가 돌파가 되면서 종가가 돌파가 딱 되고 끝나버리면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이제 뭔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그 강도는 얼마가 될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13만 3천원, 13만 5천원을 잘 지지만 해주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뜨면서 돌파해야지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자리일 것 같습니다. 이전에 했던 그런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과 함께 장 마지막에 종가상 돌파하는 모습, 그걸 지켜보면서 또 그때는 또 새로운 매매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DNT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추세선을 만들어서 바닥에서 이렇게 올려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분봉을 보면 오히려 매수하기는 별로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5분봉 정도 볼까요? 네. 뭐 말은 그랬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 떨어질 때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 파란색 120선하고 이렇게 잘 맞물리죠. 120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딱 돌파가 나오면은 이제 그때는 시세를 조금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매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봉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가격적인 면에서는 또 이렇게 잡아주는 자리였다는 거죠. 조금 확대해서 봤을 때 이 가격이 얼마냐면 대충입니다. 3,550원, 3,550원 정도에서는 계속 이게 맞으면은 관리, 맞으면 다시 밑으로 떨어뜨리고, 맞으면 떨어뜨리는 자리였죠. 최근에는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 200억 정도 터지고요. 올렸다가 다시 60선. 이게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일지테크도 그렇고요. 희한하게 이렇게 62평선에서 좀 이렇게 싹 돌려내는 그런 모양이 좀 연출되기도 합니다. 차트를 많이 보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그 이야기해주는 그런 거 말고요. 차트를 많이 보다 보니까 왠지 익숙해지면서 이제 감각적으로, 여기서는 돌려주던데, 여기서도 지금 돌려주는구나.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실전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공식화된 건 아니고요. 감각을 많이 키우고 이제 차트를 많이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올렸는데 거래량 없이 지금 올렸어요. 거래량 없습니다. 거래량 없지만 살짝 이만큼 눌렀다가 갔지만 OBB 그 지표상으로는 전혀 눌림 없이 계속 꾸준히 매집이 되어진 듯한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이게 돌파를 할 것 같아요. 내일쯤이나 못하더라도 솔쩍 눌리더라도 결국에는 돌파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이전만큼 최소한 200억 정도 이전에 터졌던 것만큼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가야지 좀 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돌파,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믿음을 조금 더 줄 수 있겠죠. 그래서 DNT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봐야 될 게 광진 윈텍이 있더라고요. 광진 윈텍은 저도 이 관심 종목으로 해서 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밑으로 자꾸 꺼지더라고요. 좀 아쉬웠는데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좀 복잡하긴 하지만 네. 이런 계단식을 만들면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자, 이렇게만 봐도, 이 정도만 봐도 이제 대충 얘가 계단식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거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예측을 좀 하게끔 만들어주죠. 자, 올라가다가 여기서 윗꼬리만 주고 떨어졌습니다. 종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돌파되고 난 뒤에는 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했죠. 그리고 돌파되고 난 뒤엔 또 이 박스 안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지고 난 뒤는 이 박스 안에 놀았고요. 그리고 올라가다가도 이 하단 이 선에 맞고 떨어지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밑으로 떨어졌는데 또 이전 저점을 또 잡아주고 있고, 마치 굉장히 계단식으로 올라갔다가 계단 타고 내려갔다가 뭐 이런 모양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돌파가 됐죠. 종가상 이 자리가 돌파가 됐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종가상 여기가 돌파가 됐죠. 이 그동안 이 지지를 해주었지만 밑에서는 분명히 저항의 역할을 했을 텐데 불구하고 올리고 난 뒤 지지를 해줍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올라가도 이 자리를 맞으면은 한 번만에 뚫지 못하고 최소한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죠. 끝까지 올라가다가도 윗꼬리 달고 다시 여기 떨어지고 뭐 이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여기 한두 번 정도는 좀 이런 자리, 이런 모양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2평선 있죠. 사실 이평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친구긴 하지만 안전한 매매를 원한다면 여기를 터치하는 순간 62평선 위에서 여기 터치하는 요 사이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챙긴다든지 급등을 하면 뭐 그렇게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매물대, 그 다음 여기가 매물대, 그 다음 여기가 매물대. 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신테크가 있는데요. 화신테크는 그동안 많이 아래로 정말 심하게 떨어졌었죠. 여기가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대충 이런 자리 계속 떨어지다가 한 번, 두 번 정도 떨어지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잡아주고 있는 듯한 모양이 보이죠. 자, 여기서 이제 22평선 위에도 이제 올라타느냐 이제 이거를 좀 봐야 되겠는데 15분 봉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 횡보의 길이가 8월 한 5일, 8월 6일자부터 해가지고 하루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째 박스권을 만들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모양이죠. 그리고 오늘 장 마지막에는 이 고점 박스의 상단을 딱 터치하면서 지금 마무리가 된 거죠. 가장 좋았던 매매할 수 있는 자리는 아무래도 이 박스권이 있다면은 저는 최대한 이제 여기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자리를 우리가 매일매일 이 차트를 보고 있지 않은 이상이 쉽지 않죠. 게다가 핸드폰으로 한 번에 하나의 어떤 종목을 보고 이렇게 다시 돌려보기도 힘들고 직장생활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 요런 자리 3분의 1 정도 이 아래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손절선은 좀 짧게 잡아야 되겠죠. 손절선은 좀 이렇게 잡아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기 터치했죠. 여기가 돌파가 하는데 또 이런 거래량보다 조금 더 높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돌파가 나올 수 있겠죠. 내일 그럴 가능성은 지금 현재는 많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얘가 다시 떨어진다 한다면은 또 잡으면 되겠죠. 분명히 이 박스 안에서는 잡으면 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기다렸다가 또 돌려질 때 또 우리가 추가의 매수를 하는 어떤 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어차피 여기서 사는 거랑 여기서 샀다가 추가 매수를 하는 거랑 이 평균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최대한 낮은 데서 기다렸다가 사자라는 내용을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은데 오늘 종가에 샀다면 다시 내일장, 모레장 이틀 정도 살짝 눌렀을 경우에 또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팔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도 팔게 되고 내가 추가 매수하지 말아야 되는 데서 물을 탄다든지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매매를 하자. 항상 낮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고 만약에 놓쳤다면은 오히려 돌파를 하는 거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자, 또 그런 또 같은 또 테마로 있는 게 코롱 플라스틱입니다. 이 코롱 플라스틱도 보시면 일봉상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이 선도 지울게요. 근데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터진 것 같은데 그때가 730억입니다. 근데 사실 얘는 시가총액이 1900억 정도 되고요. 730억이 그나마 좀 많이 터진 격이죠. 많이 터진 건데 오르고 나는데 계속 떨어지죠. 사실 여기를 지금 잡아줘야 되는 자리인데 잡아주지 못했어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
여기 박스. 자, 이런 모양이죠. 네. 자, 여기서 저항을 맞았던 자리인데, 저항을 받은 자리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갭 상승으로 돌파가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를 계속 지켜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깨진 거죠. 야, 이럴 때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돌려줄지 더 밑으로 내려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자리에서 사야 된다. 한번 급등하고 난 뒤에 이런 몇 개의 캔들을 보면서 더 날라간다면은 우리가 매수의 자리는 다시 또 잡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지만, 이렇게 바닥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분봉상 보면은 이런 자리겠죠. 이런 자리가 나오겠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어느 정도 분봉상 보면은 우리가 다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있을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이라는 거를 저는 좀 중요시 생각합니다. 물론 상승의 파동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하락의 파동일 때도 충분히 그 파동이나 그런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파동의 그 폭이 굉장히 좁다면은 우리가 참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파동을 굉장히 길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파동을 만들면서 간다면은 충분히 바닥 떨어지면서 바닥을 탕탕탕 만드는 거 보고 아래에서 매수해서 어느 정도 수익 내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랑 똑같은 자리죠. 최대한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혹은 돌파가 나오는 거 확인하고 사도 되지만 리스크는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 올라간다 하면 여기 지지를 해주었죠. 그러면 여기 터치하는 데까지가 일단 안전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옆으로 더 횡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이 친구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옆으로 좀 더 횡보해 준다면 이 자리에서 사고 손절선 짧게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충분히 여기 상단선 터치하는 정도 어느 순간까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낮은 가격에 사고, 이거는 단기적인 대응이에요. 대충 여기서 사서 상단선 터치 근처까지 가면은 한 6% 정도, 못해도 5% 수익은 충분히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매매를 해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뭐 위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 더 있어 보입니다. 테마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탄소섬유 관련주들이 또 다시 한번 좀 힘을 실을 것 같고, 일본 불매 운동,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반도체 소재라든지 그런 수출해야 되는 그런 거를 국산화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엮이면은 굉장히 강한 또 다른 상승을 만들어주는 그런 테마나 그런 종목들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찾고 뉴스를 잘 보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동동이형이었습니다.